다음에 인간 이효배라는 사람이 그동안 대한민국의 안전을 봐왔을 거잖아요.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이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다닌 현장은 무려 3,000개 가까이 됩니다. 저기 평화의 댐부터 제주 외항까지 크고 작은 현장을 제가 안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큰 현장은 삼성 탕정 현장, 파주 LCD, 저기 청주 하이닉스, 이천 하이닉스, 제2롯데월드 해서 우리 큰 현장을 다 다녀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데는 대규모 현장이고 대규모 회사입니다. 이런 데 가면 안전관리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할 거예요. 잘하죠. 기가 막히게 잘하죠. 그런데 여기는 관리 감독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국토부나 고용노동부를 왜 이런 데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르쳐 줄 게 없어요. 제가 봐도 제가 배운 거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집 주변에 보게 되면 한 10억 남짓한 이런 현장을 볼 겁니다. 여기 안전관리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많죠. 사고의 80% 이상이 다 여기서 납니다. 그런데 국토부나 고용노동부에서 신경 그다지 많이 씁니까? 고용노동부에서는 재해 예방 기술 지도라고 하는 걸 해요.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감하게 그걸 버렸어요. 이것이 저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이 회사에도 도움이 안 돼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 연구를 해서 가불관계 바꾸자 해서 가불관계 바꾸는 연구 논문에 제가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최근에 바뀌긴 바뀌었죠. 그래도 아직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그 행정기관 행정력이 안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써야 될 게 많다라는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추락의 위험 높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일까요? 2m 이상이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없어졌죠. 언제 없어졌을까요? 그게 작년 11월인가? 재작년 11월. 아닙니다. 이게 있었어요. 왜 있었냐면요.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 어디 걸 벤치마킹 했어요? 일본 것을. 일본이 지금 그러니까 추락의 위험 높이가 지금 현재도 2m입니다. 미국은 1.8m, 독일도 1.8m, 영국은 높이가 없습니다. 이걸 2011년 말에 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없애버렸어요. 생각해보자고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관리를 잘하는 영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높이가 낮더라도 여기 뾰족한 부분에 넘어져서 부딪히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런 거예요. 자, 일단은 국가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이제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2m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관리하겠다. 그리고 2m에서 제로 여기까지는 같이 고민해보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영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국가에서 다 관여하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안전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미국과 독일과 일본을 넘어서 영국과 대등하지 가야 되겠다. 그러고 우리도 없애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거 문제 아닌가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바꾸자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바꿔요, 이놈들이요. 환장하겠어요. 그 문제점 하나 지적을 하고요. 2017년, 18년도에 사다리 사고 엄청나게 많이 난 거 기억나시죠? 이때 고용노동부에서 취한 조치가 뭐였습니까? K사다리. 그거는 그 뒤입니다. K사다리 나온 지 2년. 최근 일이고요. 최근 일. 이때는요, 사다리 사고 나니까 난리쳐! 위에서 막 할 거잖아요. 밑에서 기한하면서 하면서. 법에는 이 사다리는 작업대가 아니고 통로야. 그러니까 작업대로 사용하면 안 되지. 사용하지 마!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요, 시공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분명하게 계약할 때 사다리를 사용한다는 암묵적인 전제 하에 공사 기간도 결정했을 거고 공사 비용도 결정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용하지 마! 그러면 기간이 늘어나고 비용이 늘어날 건데 그건 누가 부담하죠? 그건 내가 할 바 아니야. 이게 국가의 태도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제가 이때 당시에 그 조그만 현장도 제가 컨설팅 종로에 있는 현장을 갔어요. 그리고 현장 점검 끝난 다음에 강평하면서 제가 강평을 하면서 쭉 작업 반장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사다리를 쓰다가 걸리면 행정조치, 사법조치 한대요. 이제 사다리 쓰지 마세요. 안 써야 되겠네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작업 반장이 있던 사람이 한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소리를 합니다. 그놈의 새끼들 현장 알아 몰라 하면서 난리치는 거예요. 이거에 관련돼서 제가 고용노동부고 공단이고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다 전달을 했어요. 안 바뀌죠?
그래서 급기야는 공기관이 가장 그래도 영향을 받는 것이 뭘까라고 봤더니 매스컴이에요. 할 수 없죠. 저도 매스컴을 이용했습니다. 사천자 원고 써가지고요. 도대체 당신네들 뭐 하는 거야? 라고 난리치기 시작하고 동조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그럼 난리 나죠. 그래서 결국은 고용노동부에서 내놓은 대책은 뭐였어요? 원상회복. 옛날에 했던 기준 그대로 돌아간다. 아직까지는 대책이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K4다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K4다리가 정말로 대안인가요? 아닙니다. 그래도 많이 유명하죠. 많이, 그렇죠. 네. 그런데 안전하죠. 미리서 그런 거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한 다음에 이게 나왔으니까 앞으로 이걸 쓰는 걸로 하다 2년 후에 이렇게 쓰자 예고하고 쓰면 어때요? 이거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굴착기를 양중하면 과태료 벌금 때렸던 시절이 5년 전에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왜? 땅 파는 걸로 물건 들어 이거잖아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이걸 연구해서 킨텍스에 나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뭔 소리야? 내가 연구해보니까 이렇던데. 라고 해서 굴착기는 어태치먼트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거에 브레이크가 설치하게 되면 용도가 땅 파는 게 아니고 브레이크가 되는 거죠. 오가 설치하면 오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땅만 파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조금 더 깊이를 연구해봤어요. 해외에서는요, 코마츠 카탈로그에 보니까 양중재원표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두산중공업에서 나오는 것도 양중재원표가 있어요. 뭐예요? 양중하겠다는 거죠. 양중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조금 더 보니까 해외에서는 양중 도구들이 개발돼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과태료 때린다고요? 여기에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계속 떠드니까 급기야 작년 초에 양중 기준에 의해서 크레인처럼 양중 기준에 의해서 이제 양중해도 좋다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요. 국가에서 불합리한 명령을 내리면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과감하게 반응을 해줘야 올바른 나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제가 느낀 건 그랬습니다.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 기억나시나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죠. 여기 뭐냐면 단지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공연하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봤더니 여기가 이제 무대입니다. 음악을 펼치고 막 춤을 추고 보고 싶은데 이 스트리트 평면이야. 한 1000명이 넘게 모였어요. 요 뒤에서 보면 여기 앞에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고 싶은데 안 보여.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 제가 추정해 보는 거예요. 여기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옮기냐면 레이저가 안 나오는구나. 네, 여기서 여기가 이 건물의 주차장 환풍구입니다. 그 환풍구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네. 여기 바닥으로부터 한 1m, 1.2m 이 정도 높아요. 그리고 바닥을 딱 봤더니 그레이팅이야. 그레이팅 재질이 뭔가요? 쇳덩어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튼튼해 이렇게 연결되죠. 이게 무의식적으로 가서 봤더니 바닥이 쇳덩어리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라갔는데 나 한 명 정도 올라간다고 별일이 있겠냐? 이러겠죠. 그리고 올라가서 급기야는 여기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 다 사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것이 있습니다. 저 건물을 설계하는 사람은 여기가 이미 공연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설계합니다. 그러면 설계할 때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환풍구를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올라가서 다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이거에 관련돼서 안 다치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하고 설계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든가 말든가 하고 설계하는 게 맞을까요? 자, 설계를 대충 해왔어요. 어쨌든 생각 없이 해왔어. 여기 P건설사에서 시공을 했어요. 그리고 도면을 딱 받아봤더니 옆에가 공연장인데 이 사람들이 뭔 환풍구 설계를 이따구로 한다냐? 라고 해서 설계 변경 요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공연한 사람도 하루 이틀 전에 주변을 쫙 살펴보고 여기 위험하다 뭘 막자 아니 여기 감시단을 좀 배치하자 기타 등등 한 다음에 공연을 하는 게 맞겠죠? 자,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부분에 이런 식의 그레이팅 환풍구 상부가 이렇게 환풍구가 있다라면 여기에는 올라가면 다친다, 올라가지 마라 하는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교육에서 실패했고요, 설계에서 실패했죠, 시공에서도 실패했고,
그 다음에 공연이나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실패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 정말로 문제가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이거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아예 올라갈 수 없고 할 수 없도록 이게 설계를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픔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거 안 되죠. 그 전에 뭔가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2014년도에 그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안전경영 진단을 간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였죠. 여기를 가봤어요? 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단일 사업장에서요, 6만 7천 명. 1년 매출액이 24조에서 25조. 뭐 하는 건데? 라고 봤더니 뭐 별거 다 만들어요. 잠수함이 있었고요. 드릴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양 플랜트, 그 다음에 주로 만드는 것이 컨테이너선, 이런 것들이었어요. 조금 과장돼서 말씀드린다면 배가, 큰 거대한 배가 하루에 한 대씩 나옵니다. 엄청난 그거죠. 그 안을 점검하는데 무려 12일 걸렸습니다. 그것도 대략 점검하는데.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하루 종일 얘기해도 못할 정도로 양이 많아요. 그 얘기는 생략하고요. 첫날 제가 모텔을 찾았어요. 근처에 이렇게 쭉 모텔을 찾아보니까 바닷가에 이쁘장한 모텔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기 가서 묵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모텔 주인한테 가서 제가 11박을 할 건데 좀 조용한 데 좀 안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했더니 이 양반이 밑에 층 좀 그렇고요. 그러면 뭐 귀한 손님이니까 11박을 할 건 귀한 손님이잖아요. 저하고 같이 가시죠.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더니 무려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 바닷가다 보니까 전망도 괜찮아요. 어디 높다 보니까 조용할 것도 같아서 침대를 이렇게 누워봤는데 편안해. 예, 됐습니다. 라고 보내고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이제 이게 문제예요. 누워 있다 보니까 이제 직업병이 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근에 화재들이 나고 막 그러던데 만약에 내가 여기 있다가 불이 나서 복도라든가 옥상으로 도망갈 수 없는 환경에 처해지면 나는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탈출하면 될까요? 보통 완강기라고 하는 게 있죠?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강기를 이렇게 쭉 찾았어요. 다행히 있어요. 근데 이 완강기는요,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사용이 가능해야 된단 말이죠. 그 뚜껑을 열라고 쫙 봤더니 뚜껑에가 뭐라고 써져 있냐면, 제가 몇 층이라고 그랬지, 아까 제가? 근데 거기에는 5층형 15m짜리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한 층에 3m씩입니다. 제가 저기서 완강기를 딱 차고 쭈루루루 내려오면 6m에 걸리는 거예요. 6m에 걸리면 그게 3층 슬래브입니다. 자, 내가 내려오다가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위험성 평가 해보는 거죠. 쫙 내려오다가 걸렸어.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3층에서 혹시 뛰어내릴 자신이 있으신 분? 이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와보세요. 요거 바꿔줘. 없대요. 그럼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 내려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자, 나 짐 싸서 나 5층 내려갈래. 내려갔어.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완강기를 가만히 찾아가서 뚜껑을 딱 열라고 하니까 거기는 4층형 12m야. 이거 어쩌자는 거예요? 쭉 내려오면 3m에 걸리면 그게 2층 슬라브입니다. 자, 2층은 이제 좀 안전한가요? 내리실 수 있는 분. 야, 이거는 딱 거기서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이 모텔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죠. 여기서 자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짐을 딱 싸서 나가면서 환불해 주세요. 나 이 모텔에서 못 자. 그리고 옆에 있는 모텔에 가면서 다시 한번 위험성 평가를 제가 해보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험한데 굳이 높은 데 올라가야 되나? 좀 쾌적한 데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모텔한테 네, 11박을 할 건데 조용한 데 좀 안내 좀 해줘요. 그랬더니 1, 2층은 좀 그렇고요. 3층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코너방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쫙 가서 짐을 딱 내려놓고 맨 먼저 저는 왕관기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가서 봤더니 왕관기 이제 아무리 찾아도 없어, 이게. 밖을리다 봤는데 엄청 높아요. 야, 이거 이상하다. 그리고 봤더니 책상 밑에 묘한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이거였습니다. 피난 밧줄. 요거 잡고 내려가실 수 있습니까? 환장할 노릇이죠. 제가 밤중에
소방방재청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민원인실인가 이제 당직실인지 모르겠더니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을 했죠. 그랬더니 변명을 늘어나요. 여보시오, 내가 밤중에 할 일 없어서 당신한테 전화했을 것 같아? 나 그냥 KBS라든가 MBC 종편 이쪽에 PD들 많이 아는데 한번 이번 사건이 한번 일으켜볼까? 그랬더니 그때서 난리가 납니다. 5일만 시간을 주면 자기네들이 다 해결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12일 동안 여기 있을 거거든요. 저 있는 동안에 해결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 그냥 안 있을 거야. 라고 딱 끊어버렸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저한테 사진이 삥삥삥 날라와요. 민원인님, 사진 보셨죠? 7층, 5층, 그리고 뭐 3층은 뭐 해당이 있니 없니 하던데, 그렇지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완강기를 다 설치한 사진입니다. 이제는 민원이 해결됐다고 봐도 되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소방방재청에서 울산에 있는 모텔 2개만 관리하는 거 아니죠? 이번 기회에 전국에 있는 숙박시설에 이런 피난설비 일제 점검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관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고 왔습니다. 제가 했던 일련의 행동이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하고 왔나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왔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조금씩 주변을 바꾸는 것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바꾸는 거지, 법이 바뀐다고 대한민국이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그거예요. 제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생긴 1회 이후에 서울시의 도시기반시설본부라는 게 있습니다. 현장에 한 7, 80개 정도 되는 거죠. 거기에서 공사 감독, 감리, 시공이 어떻게 관리하면 좋겠냐 하는 법을 요약 정리해서 코샤 MS 인증을 받아주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기에는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혹시 이걸 나도 이거 한번 봤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이거 가져가시면 돼요. 저 4분? 여기 4분 주십시오. 네, 4분. 네. 그 다음에 4분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런데요, 나머지 분도 혹시 필요하다. 그러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홈페이지에 올라가면 원본 파일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대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다 공개를 다 했으니까요. 그래서 활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